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시세가 3억 원인 빌라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얼마 전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빌라를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 강의를 열었고 수강생들과 함께 무려 150채에 달하는 빌라를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빌라는 직전 임차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임차권 등기로 인해 경매는 수차례 유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싼 가격에 낙찰받고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는 건데요. 소송에서 이기면 싼 가격에 빌라를 매입하게 되는 거고 소송 중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은 물론 소송 절차도 본인의 법무법인에서 맡았다고 하니 해당 변호사는 꽤 많은 수입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허그에서 받지 못한 금액만 24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이번 사례는 개인이 아닌 허그를 상대로 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행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2억 원 정도의 빌라에 전세 사기를 당해 2억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소위 깡통 전세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챙겨 달아났고 임대인은 바지 임대인일 뿐이니까요. 임차인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이후 먼저 이사를 나가게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빌라를 경매로 넘겼지만 수차례 반복되는 경매에도 낙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짜로 준다 해도 낙찰받을 수 없는 빌라입니다. 하지만 최저 입찰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떨어지자 낙찰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짜로 가져가도 손해인데 어떻게 낙찰자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잘 모르고 몇백만 원에 불과한 최저 입찰가에 혹해서 실수로 낙찰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교묘한 사기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의 전제 조건은 임차권 등기 후 먼저 이사를 나가서 비어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다시 한번 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임차인 모르게 새로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집을 어떻게 계약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월세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빌라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매물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하는데 2, 3일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이미 보증금으로 투자금액 이상을 회수했고 심지어 월세까지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실제 수십 채의 빌라를 낙찰받는 행태가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부분 개인이 아닌 법인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를 말리게 하는 수법인데요. 좀 전에 예를 들어 설명드린 시세 2억 원 빌라에 전세 2억 2천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연락 온 낙찰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중에 1억 5천만 원만 받고 나가면 지금 당장 입금해 주겠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낙찰자는 그러면 소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연락이 없고요.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다시 경매를 넣어버리던지 차라리 임차인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피해를 적게 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피해자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찾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낙찰받으면 손해를 적게 본다는 걸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낙찰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몇 년 동안 시달린 집을 쳐다보기조차 싫은 피해자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는 거고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중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만 해결되길 바라는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하게 된 낙찰자는 다시 전세를 놓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급매로 처분해서 수익을 남기게 되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한 건 개인 간의 채권일 뿐이니까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낙찰자가 낙찰금액 소액만 지급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